겨울의 아침, 해가 아직 밝지 않은 시간. 장훈아, 일어나 가자. 아빠 일어났는데 따라가자. 잘 잤어? 이제. 장훈이 안기 어디 있냐? 아빠. 응. 몇 시야? 아, 이제 7시 다 돼가는데. 응. 가자, 옷 입고 가자. 아빠. 응. 잠을 못 잤어. 곤히 잠든 네? 창훈이를 깨우며 아빠 심해. 오종환 집사가 미안해. 하루의 시작을 서두릅니다. 또 가자, 장훈아. 밖에 나가면 추워 지금. 한창 아침잠이 많을 나이. 올해 14살인 창훈이는 단잠을 깨우는 아빠의 손길에도 투정 한번 부리는 법이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창훈이의 모습이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세수를 하려던 창훈이가 옷소매를 스스로 걷지 못해 결국 아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얼른 해. 응, 알았어. 이거 좀 걷어야 되겠다. 발이 힘드니까. 자, 얼른 가서 세수해. 일상의 작은 부분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 사실 창훈이는 뇌종양으로 1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치료가 없는 날이면 아빠가 일하는 곳에 따라 나서는 일도 일상이 되었다는데요. 이거 먹고 토했잖아요. 이거 먹고 아빠 먹어. 응, 알았어. 자. 일하는 현장에 창훈이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데리고 같이 일하러 가는 거죠. 경기도 포천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꼬박 1시간을 가야 하는 이 시간이면 아빠와 창훈이는 서글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교 못 가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또 병원이라서 이게 슬프죠. 착하고 재능 많던 창훈이는 아빠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미안해 그저 창훈이가 건강하기만을 바랐다는 아빠인데요. 그렇기에 아이의 갑작스런 건강 이상과 이어진 뇌종양 판정에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 아이가 이런 병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인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아빠의 잘못이 크지 않나. 아빠가 이제껏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해요. 창훈이 아빠 일 갔다 올게. 교회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아빠인데요.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창훈이를 향한 아빠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함께하는 곳은 고작 위험한 건설 현장이라는 현실이 아빠는 오늘도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저 현장에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건데 정말 안쓰럽고 미안하죠. 미안한데 창훈이나 나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또 창훈이 병원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또 재활치료비가 한 3년 정도 된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죠. 속 깊은 창훈이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데요.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하다는 창훈이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주신 성님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아빠한테 감사. 아빠한테 뭐가 제일 감사해요? 치료하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창훈이가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차에서 내립니다. 아빠. 운동 갔다 올게. 운동. 천천히 해. 네. 불편한 몸에도 근처 마을을 걸으며 운동을 하기 위함인데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생긴 오른쪽 편마비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왜 해요? 치료하는 기간에 운동 조금 더 해서 이거 손하고 발 치료 빨리 되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가고 싶어서 운동 조금 더 하려고요. 창훈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학교에 가게 될 그날을 함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창훈아, 힘내. 갈게요, 목사님.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네, 잘 가, 창훈아. 야, 건강해져가지고 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지도록 종일 일터에서 시간을 보낸 창훈이에게 아빠는 못내 미안하다는데요. 그 녀석을 뒷모습 쳐다볼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뒷모습 쳐다보면 발을 잘 못 움직이는 걸 보면 그냥 막 가슴이 아프죠. 또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는데 이 친구는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그날 저녁 일터에서 돌아온 창훈이가 아빠의 도움으로 샤워부터 하려는데요.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이곳은 사실 집이 아닌 교회입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는 창훈이와 아빠의 사정을 알고 교회에서 교육관을 내주어 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곳에서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종종 난감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뒤로 가다 뒤로 가. 빨리 가봐. 예배 드리러 오신 것 같아. 추운 날씨에 옷도 입지 못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야 하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중에 하루라고 합니다. 토요일날 원래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데 저녁으로 바뀌었나 보다. 왜 옷은 나와서 입으세요? 아, 이 교회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행사하시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아닌데 이제 조금 신세를 지고 있는데 번거롭게 오면 또 안 되잖아요.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조심스레 밀린 집안일을 하는 아빠인데요. 창훈이 앞에선 늘 강한 아빠이지만 이럴 땐 한없이 작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창훈이한테 더 미안하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집이 없어갖고 애를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꿈을 꾼다고 그러겠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집에서 TV 보는 꿈 꾼다. 이거 굉장히 소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정말 미안하죠. 이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드려요. 저 아이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좀 빨래하는 거나 밥하는 거나 일하는 거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건강하게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의사들이 최선은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니까. 유난히 춥고 길었던 하루. 창훈이와 아빠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안경 주세요. 잠깐만요. 아유. 창훈 잘 자. 네. 좋은 꿈 꿔. 큰아빠가 말해줬지? 좋은 꿈 꾸라고. 금세 잠이 든 창훈이 곁을 아빠가 쉽게 떠나지 못하고 굳은 팔을 마사지해 주는데요.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완치까지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기에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아빠는 걱정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 얼마 전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하기도 했다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쓰면서 창훈이 병 치유에 대한 좀 갈망 같은 게 있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경을 필사함으로 창훈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병이 완치돼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온통 아픈 아들만을 생각하는 아빠의 하루는 이렇게 쉬이 저물지 못합니다. 다음 날 오후. 건강했더라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해 친구들과 수업을 받을 시간인데요. 창훈이는 교회 교육관을 교실 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책 읽기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창훈이. 종양이 신경을 눌러 인지장애까지 생기면서 책을 읽고 대화를 하는데도 불편함이 생긴 요즘. 이렇게 장난감을 조립하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는데요.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힘든 치료와 외로움 속에 달라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창훈이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꿈꾼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못 갔죠. 슬프죠. 뭐가 제일 슬퍼요? 그 친구들이 없으니까. 한편 그 시각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치료를 다니는 창훈이를 위해 식사 준비는 아빠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일당의 대부분을 식비로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빠, 기도 먼저 해야죠. 기도해. 밥상도 없이 바닥에 밥과 반찬을 놓고 두 사람의 단출한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마저도 아빠는 창훈이부터 챙기기에 바쁜데요. 아빠. 잘 먹어주는 창훈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는 아빠와 아빠가 해주는 건 뭐든지 다 맛있다는 기특한 창훈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 고기를 많이 먹고 야채나 이런 것도 신선하게 많이 먹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견뎌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고. 경제적 여력이 이렇게 넉넉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는 해줘야 되니까 아빠가 뭐 해줄 수 있는 이게 다죠. 뭐 이게. 아빠에겐 창훈이가, 창훈이에겐 아빠가 있어 힘든 상황에도 행복하다는 두 사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늦은 밤 텅 빈 예배당에 창훈이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에 고통스러울 때면 하나님부터 찾았다는 창훈이. 오늘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형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치료 낫게 해주세요. 창훈이와 아빠는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창훈아, 아빠 네 양아버지야. 네가 내 눈앞에 있을 때 내 지켜줄 수 있지만 내 눈앞에 없을 때는 누가 지켜주겠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하여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뭐 의료라든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시겠죠. 그렇지 장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갑작스런 뇌종양 진단으로 힘든 치료를 견뎌야 하는 14살 창훈이. 그리고 창훈이 곁을 사랑으로 늘 함께하는 아빠. 비록 당장의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으로 막막한 현실이지만 서로가 있기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창훈이와 아빠는 오늘도 웃으며 내일로 향해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선아 사랑해를 쓴 이지선입니다. 제가 목소리로 함께한 오창훈 군의 사연 잘 보셨나요?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밝고 씩씩한 창훈이의 모습이 되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많은 치료와 재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창훈이가 남은 치료도 무사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수사랑 여기의 방송 가족 여러분,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창훈이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도움의 손길로 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